자, 이제 7절 갑니다. 법인 신탁 재산. 그러니까 법인 과세 신탁이라는 게 새로 들어왔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신탁의 경우, 자, 법인세나 소득세에서는 원칙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익자 과세죠. 근데 이제 수익자에게 과세할 때 소득의 성격에 따라서 과세하는 거고, 예외가 있었던 거죠. 예외가 두 개가 있었던 거잖아. 하나가 법인 과세 신탁을 선택하는 거죠. 법인 과세. 그럼 납세무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수탁자가 된다고 그러죠. 또 하나가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한 규제가 있죠. 조세 회피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이때는 위탁자에게 과세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법인이 법인과세 신탁을 선택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세할까? 이게 이번에 조문에 신설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수탁자, 신탁회사에는 수많은 신탁들이 들어와 있겠죠? 수많은 신탁 재산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자신의 고유 계정이 있죠? 첫 번째 둘을 구분한다. 그래서 구분 격리한다. 그리고 여기서 돈이 나갔을 때 수익자에게 다시 과세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수익자에겐 배당으로 과세한다. 근데 나갈 때 이중과세 조정이 필요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소득 공제한다. 다 배웠던 거예요. 이제 거기에 출발해서 신탁이 설정되면 그때부터 사업연도 잡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각각의 하나하나의 신탁을 별도의 납세의무자로 두고 각각 법인세 신고 납부한다. 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자, 법인 신탁과세 적용 요건이 있었죠. 아래 1, 2, 3, 4에 해당할 때만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인 신탁은 안 된다고 했었죠. 수익자가 둘 이상 있는 거 이런 것들만 됐었죠. 법인의 성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수익자가 특수 관계인으로만 구성돼도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목적 신탁이나 수익증권 발행 신탁 등의 경우에 하나요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박스 위에 단서 조항 있죠. 수익자가 특수 관계인으로만 구성되거나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통제 지배할 수 있다라면 그건 제외하고 있다. 자, 그래서 과세 방식 양가로 1번에 구분 격리한다. 첫 번째 줄에 보면 신탁 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는 겁니다. 신탁 재산별로 엔터티를 본다.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신탁이라는 게 절연 기능 때문에 도산의 절연 기능 때문에 수탁자 거야. 수탁자 거. 그렇죠? 근데 이거 하나하나 따로 봤죠? 그러면 지금 수탁자가 있지만 별도의 납세의무자로 뒀으니까 체납이 있을 경우에 강제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체납이 있는 경우. 그러면 법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네가 책임져라. 그렇죠? 아니면 네가 책임져라. 받아간 거 있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깰 수 있어. 근데 신탁회사들이 엄청 반대했어. 우리가 이것까지 책임 못 져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지금 받아간 놈이 있으면 책임진다. 신탁의 수익자는 분배받은 재산가액 및 이익을 한도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제2차 납세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소득 구분 배당이에요. 배당. 근데 이 배당에 대해서는 그로스업이나 수익금액 불산입, 입금 불산입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이중과세가 예시당초 소득공제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법인과세 신탁을 선택했다가 만약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부터 다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한국 자사 신탁이 있고 무궁화 신탁이 있어요. 둘이 같이 신탁하는 경우가 있어. 공동 수탁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치 소득세에서 공동 사업처럼. 그게 공동 수탁이야. 아, 그런 경우도 있구나. 그럼 이때는 장부를 공동 수탁이니까 신탁 재산을 하나를 기준으로, 마치 공동 사업장을 하나로 기준으로 하는 것처럼 만들면 돼요. 대표 공동 수탁자가 있을 것이고 그가 알아서 하면 되겠다. 신탁 재산을 설립하고 해산할 수도 있어요.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탁 재산별로 납세금을 지니까 신탁 재산이 설정된 날을 설립으로 보면 되고, 그렇죠? 그 신탁이 종료된 날을 해산으로 보면 되겠다라는 특징 규정이 별건 아니고. 네 번째, 법인과세 신탁의 이중과세 조정. 소득공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유동화 전문회사의 소득공제와 동일한데 딱 하나 달라. 유동화 전문회사는 그게 도관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다 보니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지 니들은 도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야. 하지만 신탁은 그 법적 성격이 원래 도관이죠. 그래서 90% 이상 배당 요건이 없어. 맨 아래 가보면 신탁에 대해서는 90% 이상의 배당을 강제하지 않아요. 내 보낸 돈만 우리 소득공제하면 돼요. 그러니까 30%든 40%든 50%든 받아가면 되는 거야.